어떻게 보면 둔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2022년 말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때가 전용 84가 13억 몇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계약 나오고 일반 분양한 장유자일 레디언트가 9억대에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무슨 장유가 9억이냐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17억, 18억 얘기 나오니까 전체적인 인플레가 저는 모든 게 다 반영이 된 결과가 이제 분양가로 표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뚫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천장이 뚫려가지고 이제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분양가 얼마나 올라갈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예측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20억? 20억 당연히 넘어가고 이제 뭐 천장 없이 뚫리니까 그쵸. 노량진이 30억 나올 줄 그러니까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최근에 분양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노량진과 흑석 뉴타운의 분양 가격이었습니다. 흑석 뉴타운에서 이제 뭐 12구역 분양 가격이 84타입 기준 30억으로 육박하면서 야 정말 이제 분양 가격 평당 1억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뭐 분양 가격이 오늘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 그러면 우리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분양 가격에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럴 거면 차라리 빨리 집 사고 청약 해지하고 돈 못 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옆에 근무하는 직원이 청약 통장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거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아, 청약통장에서 빼서 주식을 한다? 빼지는 않고 그거를 빼면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야, 주식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못했네. 이렇게 머니 무브를 제가 오늘 또 새롭게 창출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뭐 어제 제가 다른 자료 좀 만든다고 통계를 봤더니 거의 서울 평균이 평당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6천만 원 되죠. 제가 네. 얼마 전에 보니까 5,800 넘었던데 맞아요. 6천 네네네. 나오고 평균 분양가가 뭐 21억 전용 84 기준으로 그렇죠. 21억이 나오고 있으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9년도 8년도에 강남에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예. 그때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강남에 가장 좋은 반포가 그때 고분양가 미분양이 났어요. 그렇죠.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그때 미쳤다. 강남이 평당 3천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이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몇 년에 흘렀습니까? 2009년도이니까 20년? 거의 뭐 20년 좀 안 되긴 20년 좀 안 흘렀죠. 됐는데 그 사이에 서울 평균이 6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면 아마 그렇죠. 맞아요. 아마 이미 1억 넘었겠죠. 1억 5천, 2억 네. 나올걸요? 네. 지금 분상제가 적용이 돼서 이제 저렴하게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착시입니다. 뭐가 착시냐면 3천만 원에서 강남이 3천에서 20년 사이에 우리 물가가 5배가 올랐나? 5배가 안 오른 것 같은데 분양가는 5배 이상 올라간 것 같고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러면 20년은 너무 멀고 최근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2배 정도 올라갔는 것 같아요. 네. 5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분양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더니 2024년 12월이었나요? 광운대역 쪽에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그때 전용 84가 13억대 고분양가라고 네. 미분양이 나왔는데 맞아요. 요즘은 강북도 17억, 18억 그냥 나옵니다. 최근에 저 상담한 고객이 거기 19억이 나왔대요. 실거래가가. 와, 얼마 전에 17억, 18억이요. 그 19억 정도 실거래가에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거기가 19억 나오면 다른 데는 분양가가 이제 19억, 20억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둔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2022년 말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때가 전용 84가 13억 몇천이었거든요. 네. 근데 미계약 나오고 일반 분양한 장유자일 레디언트가 9억대에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무슨 장유가 9억이냐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17억, 18억 얘기 나오니까 전체적인 인플레가 저는 모든 게 다 반영이 된 결과가 이제 분양가로 표출이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뚫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천장이 뚫려가지고 이제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분양가 얼마나 올라갈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제는 예측 포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20억? 20억 당연히 넘어가고 이제 뭐 천장 없이 뚫리니까 그쵸. 노량진이 30억 나올 줄 그러니까요.
생각은 했습니까? 또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건데 이제는 아마 84는 무조건 30억으로 나올 거고 기본 30억 나올 것 같고요. 35억 또 이 상태면 1년 2년 안에 나오면 그러면 다른 아파트들 영향 줄 거잖아요. 그렇죠. 흑석에서 제일 좋은 게 아크로 리버하임, 네. 흑석 7구역. 네. 걔가 전용 84가 35억이라고 한강 변이라도 아무리 35억이 뭐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강이 안 나오는 곳들이 분양가가 맞아요. 30억이 네.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주변 집값이 올라가고 주변 집값이 비싸니까 분양가가 따로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좀 만져서 보면은 그 서울의 분양 가격과 서울 신축 아파트 가격이 거의 스프레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내 말이. 결국 그거는 분양 가격 상승이 신축 아파트 가격을 지지해주고 그러니까요.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하면은 또 분양 가격 끌어올리니까 나쁘게 말하면 악순환인 것 같고 좋게 말하면 상호 작용이 좀 강하다라고 할 수 근데 있을 이걸 것 좋게 같아요. 말하기에는 그 그렇죠. 조합원들은 좋은데 그렇죠.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실감 두 가지 문제잖아요. 내가 네. 당첨이 될까? 네. 당첨되기도 힘들어. 그렇죠. 당첨돼도 힘들어요. 되기도 힘들고 돼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약 통장에 대해서 이제 되게 홍보도 많이 했고 영업점에 같은 데 가면은 네. 주변에 이제 뭐 손님들이 오셨을 때 청약 통장이 되게 유용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청약 통장을 가입하시겠냐고 여쭤보면은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도 가입해서 뭐 하냐고 돈만 묶이는 거 아니냐고 돈도 그럼 못 어떻게 빼는데 설득해요? 설득이 안 되니까 설득이 안 청약 통장 신규 가입률이 계속 떨어져요. 해지는 계속 증가하고. 야, 우리 애도 설득 못할 것 같아. 에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청약통장 무용론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 정말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약통장 가입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긴 하거든요. 청약이 정말 가입률이 확 올라갔던 시기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분양가 상한제 많이 하고 할 때 청약통장이 청약 분양 가격이 시세에 비해서 되게 저렴하다라고 했을 때는 청약통장 가입이 또 확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한때 선당 후곰이라고. 그런 거 할 때 일단 맞아요. 당첨되고 네. 나중 고민하자. 이럴 네. 때 청약통장 막 맞아요. 가입했지. 지금은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 있냐? 진짜 저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청약통장. 네. 저도 저랑 와이프랑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고민만 해요. 야, 우리 뭐 돈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뭐 긁어 나와도 목돈 쓸 마이너스 때. 통장도 굳이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야, 청약통장이 얼마 있어.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쓸 일 있어 우리 앞으로? 야, 그게 쓸 일이 있으면 뭔가 집을 살 때거나 그쵸. 그게 아니면 망했을 때나 예.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좋거나 안 좋은 거나 두 개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 신청할 일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젊은 세대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차피 청약 당첨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굳이 그러면- 여기 돈 넣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나는 이제 애가 컸으니까 우리 딸 네. 아니면 우리 위원님 같으면 조카한테 네. 조카가 이제 고민해. 네. 우리 딸이 고민. 아빠, 삼촌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맞아요. 뭐라고 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라라는 아, 왠지 꼰대 같아. 아저씨 같아. 그럼 저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 있죠. 이유가 이유가 있죠. 뭐예요? 물론 큰 돈이 들어와 있는 것도 맞다. 네. 하지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 이게 청약 통장은 항상 입장권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권이 없으면은 어디 놀이공원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놀이공원 들어가서 놀려고 하면은 청약 통장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한 번이라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은 청약 통장의 그 보유 여부로 그다음에 금액 충족 여부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보유는 하고 있어라. 라는 쪽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도 청약 통장을 뭐 집을 이제 구입한 지 오래됐지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뭔가 하는 마음에 그런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 말이 조금은 공감해야 되죠.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같은 의견이긴 해요. 저도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데 네. 제가 또 다 해봤잖아 옛날에. 다 경험해요. 저도 몇 번 했다가 깼다가 다시 가입했다 했는데 왜 깼냐면 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집을 샀어. 내가 집이 있는데 청약 통장을 내가 왜 가지고 있지? 네.
라고 해서 이제 과감하게 깼어요. 깨고 그때 이제 청약 예금이니까 이게 몇백만 원 넣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돈을 받아가지고 이게 꽁돈이 생기는 것 같은 거야. 사실은 내 돈인데 받으니까 그냥 기분처럼 와이프 용돈 이거 통장 깼어 하면서 기본으로 돈 주고 하니까 며칠 지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이제 팔아서 네. 깨고 돈을 받은 건데 그 돈을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을 사뒀으면 후회를 하지 않는데 이게 공짜 돈 같으니까 서버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지나니까 입장권이 또 아쉬운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필요하지 않나. 또 가입을 해. 그러니까 돈이 두 번이 나가더라고. 냈던 돈을 깨서 쓰고 또 집어넣고. 네. 근데 그동안 가입했던 기간은 다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죠. 리셋되잖아. 그렇죠. 또 원점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데 이게 될까? 또 깨. 또 써. 한 달 지나고 또 가입을 해. 이게 두 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자. 그러면 요건이 있죠. 집을 샀어. 예를 들어서 사서 필요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 집을 내가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내가 무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청약통장은 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청약저축은 또 자녀한테 세대주 바뀌면 또 증여도 가능하고 또 사망 시에는 또 돌려줄 수도 있고 네. 이자도 나오잖아요. 무주택자들은 또 그 연말정산할 때 네, 아마 이자 맞아요. 처리도 될걸요. 네. 그러면 가지고 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면 그 돈이 그게 500이든 1000이든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지금 너무 그치. 심각해. 근데 당첨이 됐는데 진짜 1000만 원이 모자라. 신용 대출까지 받았는데 돈이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지. 맞아요. 그럼 깨야지 뭐. 아니면 그 돈을 대출을 받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아니면 망했어. 그냥 완전히 망했어 나는. 그냥 의미가 없어. 네. 그러면 깨가지고 그냥 파티하고 끝내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해보니까 이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이 내 인생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주진 않더라. 맞아요. 그냥 여행 가거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용돈 정도로 끝나버리더라. 그렇다면 나는 입장권 정도는 당장 쓰지 않아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례도 봤어요. MB 때 이제 반값 아파트 했잖아요. 네. 반값 아파트. 네. 물론 토지 임대부긴 했는데 네. 세곡 내곡에 강남에. 그때 만난 분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반값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첨이 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반값 아파트 분양하는데 뭐 뉴스 보다가 아버지 혹시 청약통장 옛날에 뭐 가입했던 거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몰라. 한번 확인해봐. 은행 가서 해서 확인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자기도 까먹은 거야. 만들어 놓고 돈은 계속 넣고 있는 거지. 네. 엄청 오래된 청약 저축 통장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이거 빨리 청약하셔야 돼요. 아버지 이름으로 당첨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진짜 미래에 이게 자식한테 약간 로또를 숨겨둔 듯한. 네. 그래서 이거는 굳이 깰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죽어도 난 꼭 필요해 그러면 깨고 네. 그게 아닌 분들은 없어도 사니까 맞아요. 굳이 이거 깨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소연이가 같은 생각이긴 해서 아까 꼰대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설득을 할 거긴 한데 근데 약간 이제 박탈감에 대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박탈감. 2030 세대가 청약을 당첨된다. 당첨됐습니다. 좋아요. 근데 뭐 겨우 통장 1000만 원 있는 건데 이 분양 가격 뭐 아무리 싸도 6억, 7억 경기도 가도 그러면 9억, 10억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어차피 내가 아니면은 못 살 것 같거든요. 나는 이 금액은 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렇게 비싼 가격의 아파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냐?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10억이라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10억 집을 어떻게 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또 재테크를 잘할 수도 있고 네. 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맞아요.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진짜 그래요. 저희도 10년 전에 이렇게 방송을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10년 후에 내 인생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10년 후에 내가 잘 됐을 때 그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늦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잘 된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저는 청약 통장은 그 솔직히 월 25만 원씩 저는 넣는 게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민영과 공공이 다른데 네. 우리가 자꾸 이제 노량진에 뭐 30억 그치.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렇지 공공 분양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용 8사가 아마 한 8억대 정도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괜찮은데도 네. 그러면 그 정도는 또 우리가 노력하면 요즘 또 맞벌이하고 하면 계약금 내고 또 중도금 대출 나오니까 네. 충분히 커버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절망적으로는 보지 말자. 네. 지금 내가 당장 안 될 것 같아도 그럼 초등학생이 아빠 나 아무리 봐도 나 서울대 못 갈 것 같아. 나 공부 안 할래. 그렇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결과에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준비하자. 네. 미래를 위한 티켓이다. 네. 네. 미친 분양가라는 말이 정말 체감이 되는 시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약 통장에 대한 그 수요가 분명히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순간이 한 번쯤은 오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묵혀두시면 어떨까 생각되긴 하고요. 정말 돈이 급하더라도 무조건 해지가 답은 아니다. 이거로 이용해서 대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청약의 기회도 날리지 않고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 못하겠어요.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와 정말 못하겠다. 왜 이걸 이렇게 왜 안 되냐, 못해? 진짜. 빨리 해. 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거 왜 부끄러워해? 왜 이렇게 못하겠죠?